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 와. 자, 오늘 새로운 곳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한번 그래도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 편집자님께서 스튜디오를 오픈하셨습니다. 와. 강남 양재동에 있고 메디 스튜디오라고 저희가 광고 좀 넣겠습니다. 네. 자, 또 혹시나 뭐 프로필 촬영이나 유튜브 촬영 여기 오셔서 촬영하시면 되고 시설이 진짜 좋아요. 제가 스튜디오 사실 좀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 아닌가? 다녀봤잖아. 근데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주차가 돼요. 그리고 주차가 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싸. 깔끔해요. 딴 데보다 싸. 지금 막 우리 막 조명도 넣어주고 막 난리 났어요. 우리 막.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무슨 촬영을 해볼까요? 근데 우리 유방이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그죠? 지금 스테디 시청률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죠. 이거 원래 명희진이 와서 준비해 와야 되는데. 오늘 명쌤이 왜 안 왔는지 혹시 우리 설명 안 했는 것 같은데. 걔 왜 안 왔니? 관심 없어요. 이때 말도. 걔 왜 안 왔어 근데? 약간 집안의 응급 상황. 네, 집안에 우리가 다 애들을 키우니까요. 돌봄 상황이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갑작스럽게 못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촬영일을 한 3번인가 4번째로 잡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근데 되게 편해 지금. 그리고 명예진이 준비해야 되지만 명예진이 없이 지금이 아니면 또 찍을 수가 없는. 사실 조금 지났죠. 우리가 이제 전공의 경쟁률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의해서 또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가져온 것은 어떤 이게 의미를 보여주는지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전 일단 명예진 선생님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요? 뭐 적중률이 그래서 올해 인기가는 어땠어요? 올해 뭐 보셨어요? 늘 네버 항상 늘 인기 있는 과들이 있죠. 근데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전 사실은 올해는 안과가 지지 않았을까. 지지 않았을까? 안과가 좀 그 백내장 실비 시들어지지 않을까. 다초점 백내장이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죠? 실비가 안 되는 게 판결이 났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콜 안과들이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이 잘 되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래도 콜 안과들이 조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근데 이 친구들 지원하는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그 정보를 접하고 제일 먼저 움직이죠. 예, 그래서 안과 지원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고 열어봤는데 여전히 높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안과 안 나왔는데 사실 저는 안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봅시다. 카톨릭 중앙의료원 안과는 2.6대 1, 삼성 서울병원 2.5대 1,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은 1.5대 1,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은 3대 1,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은 1.2대 1. 다 상당히 좋은 경쟁률이고 근데 안과가 원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노맨즈 랜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항상 경쟁력이 있고 이게 실비 이슈가 있기 전에도 사실 항상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과가 뭐 약간 그 라식 이런 게 한참 잘 되다가 약간 주춤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주 시대의 흐름을 빨리 타려고 하는 이 매스컴의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는 우리 지원자들이 안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노년 인구가 늘고 있고 우리가 급격히 지금 고령화 사회로 아주 극심한 고령화 사회로 지금 더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안과는 경쟁력이 있죠.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는 제가 보기엔 이해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고령화를 얘기하니 올해 비뇨기과의 영향이 비뇨기과가 사실은 미달인 경우도 저희 때는 너무 거의 미달이었었어요. 저희 지원할 때는. 근데 이제 볼게요. 카톨릭 중앙의료원 비뇨기과는 1대1, 그 다음에 삼성 서울병원 1대1, 서울대병원 1.3대 1,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1대1, 세브란스 병원 1.75대 1. 의외로 잘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비뇨기과였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것도 있는데 유명 유튜버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과취향. 이거 편집 왜 이러세요? 그분이 자기 이름 잘 말하는데 여기 이 사람 이거 죄송합니다. 과취형. 그럴까 진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잘 되면은 외과 지원율 높아져?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그 시장이 크다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 시장이 크다는 게 그래서 그런 남자 성에 대한 요구나 욕구나 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크게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게 된 계기이지 않나. 그래서 지원자들이 좀 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사실 비뇨기과의 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럼요. 네. 그분이 그 지원율의 경쟁이 자꾸 생겨야지 더 좋은 훌륭하고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이 하게 되니까. 지금은 거의 뭐 아주 메인 방송인 수준으로 지금 나오시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명유진 선생님이 작년에 음. 비둘기가 앞으로 뜰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뜨니까 맞아. 의외로 잘 될 것 같다. 의외로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비유이과였어요. 웬일이야? 약간 이렇게 저는 느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전반적인 걸 정리를 하자면 뭐 저희과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성형외과? 뭘 얘기해야 맨날 잘 되는 걸. 그러니까 그게 좀 저도 항상 의문인데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성형외과 볼게요. 카톨릭 중앙의료원 1.85 대 1, 삼성 서울병원 3 대 1,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은 2.3 대 1, 서울 아산병원은 2.6 대 1, 세브란스 병원은 1.5 대 1. 그래서 항상 경쟁률이 제일 센 과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제일 많이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게 또 성형외과죠. 다른 과에서 성형외과 영역을 상당히 많이 침범하죠. 아, 그쵸. 네. 맞아요. 전에도 제가 항상 이걸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업하시는 의사들 중에 미용 간판을 거는 의사들 중에 성형외과 전문인 20%도 안 된다는 거죠. 일반 다른 과 선생님들이 미용이나 이제 일반 그런 걸 더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은 결국 경제 논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미용이나 그런 비급여 진료에 더 많이 자꾸 이제 넘어 들어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영역에서는 성형외과는 제일 많이 침범을 받고 있죠. 근데도 지원을 많이 한다. 그만큼 아직도 수요가 시장이, 많다는 거고 시장이 크다는 거고 거꾸로 의사가 아무리 늘어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인력은 많을 거라는 게 저희 둘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인력을 자꾸 늘린다고 필수 의료 인력, 지금 미달되는 이과들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외과 얘기 좀 해보시죠 이제. 외과요? 네. 소프게? 제가 그럼 또 데이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톨릭 중앙의료원은 외과 0.5 대 1,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외과 넘었네. 1.08 대 1이고요. 서울대병원 외과는 1 대 1, 서울 아산병원 외과는 1.08 대 1, 세브란스 병원은 0.6 대 1. 근데 사실 이건 외과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3년으로 바뀌면서 조금 많이 는 것 같은데. 3년제 되면서 많이 늘고 80시간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침 6시쯤 일어나서 병동아지 싹 드레싱 다 하고 2년차 선생님한테 인계를 하고 8시부터 5시까지 수술을 하고 5시에 올라와서 환자 파악해서 8시, 9시까지 치프 선생님 회진을 돌고 9시에 밥을 먹고 그 10시, 11시부터 오더를 2-3시까지 그래서 하루에 3-4시간 자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뭐 또 수술하면서 인턴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저희 외과 때 전공의 시절 얘기했는데 내가 막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왜 해? 네. 근데 외과는 많이 사정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지방 쪽은 좀 많이 힘들고 안 좋은 과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눈여겨봐서 좋아진 과가 저는 병리과 같거든요. 병리과. 병리과 이 현미경을 보는 과죠. 우리가 조직 검사한 거를 현미경으로 보고 최종 판정을 내려주는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과죠. 엄청 중요한 과예요. 엄청 중요한 과죠. 병리과에서 암입니다 해줘야지 우리가 암입니다 하고 진단을 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AI나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키트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병리의 그런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의료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졌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 아주 눈치 빠른 젊은 세대들이 이걸 파악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병리 판독만 해주는 서비스라는 회사들도 좀 많아지고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리과가 사실 진짜 사람 없는 과. 진짜 중요한 과죠. 진짜 중요한 과고 사실 되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과인데 그동안 좀 부족했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어떤 병원들은 병리과 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병리과 교수님 정년을 안 시켜준다 막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판독해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유방을 뗐어요. 유방암 뗐는데 무슨 유방암 제자리 하면 이제 뭘로 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유쌤이 모르잖아 그거. 배워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리과 없이는 우리가 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힘든 과들을 좀 살펴볼 건데 사실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좀 평준화가 됐어요. 평준화가 되고 뭐 조금 안 좋았다, 조금 좋았다 이러는기는 합니다만 지금 2년째 더 나빠지고 있는 과, 매스컴에서도 자꾸 나오는 과가 이제 무슨 과죠? 소아과죠. 소아청소년과. 일단은 제가 카톨릭 중앙의료원 소아과는 13명 정원에 1명 지원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는 11명 정원인데 1명도 지원 안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병원들은 더 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소아과의 전체 지원율이
전체 정원 중에 음. 지원자가 16.6%거든요. 네. 심각해요. 네. 이 진료하는 환경 자체가 점점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소아과 선생님들한테요. 왜 힘드냐면 뭐 저도 지금 애를 키우고 있고 어디 학원 가서 원장님이랑 뭐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선생님이 애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상대해야 되고 아빠도 상대해야 되고 할머니도 상대해야 되고 할아버지도 상대해야 주고 이모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도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은 너무 귀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우리 아이를 치료해주는 사람인 건데 이제 그 소아과 선생님을 대하는 우리가 그 소아과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가 소아과가 크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은 많이 해야 되는데 대우는 그렇게 좋지 않은 뭐 되게 당연한 결과죠. 누가 소아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아과 가서 막 2, 3천 원만 내기 미안할 정도예요. 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일단은 그렇고 올해 그럼 우리 또 한번 예언해봐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네. 유세 먼저 예보해주세요. 저는 올해는 진짜 안과가 조금 질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다시 돌아올 때. 네. 이번에는 안과가 올해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한쌤은 뭐가? 저요? 저는 비뇨기과 그냥 잠깐 일회성이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되는데. 좀 유튜버 영향이다. 이과 추형이 좀 쭉 네. 가셔야 되는데 네. 근데 뭐 봐야겠네요. 그 노년 인구랑은 사실 맞는 건 고령하는 뭐 부합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뭐 조금 유튜브의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예. 우리 명유진 선생님의 예측을 이렇게 명유진 자막으로 선생님은 넣을까 봐요. 댓글로 다세요. 고정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아. 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 미달가 없이 네. 골고루 좀 잘 분산되고 특히나 소아과가 좀 많이 찼으면 좋겠습니다. 소아과 화이팅!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잘해주세요. 네. 귀하신 소아청소년과 분들이. 화이팅입니다. 네. 이상 우유TV였습니다. 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찍으실래요? 스튜디오 소개? 네?